한국어를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우선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편하게 말하는 거는 뭐 당연하니까 거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정서를 알고 그 문화를 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처음에 한국 사람이 말을 배우는 거는 가족을 통해서 또는 어떤 가족 같은 구성원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말을 배우고 또래어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사용하고 뭐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뭐 선후배 관계 그런 어떤 차이점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다 자기의 원래 모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일단 없다고 전제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쓸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이제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증가를 하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뭐 200만, 250만이 있다고 하니까 250만은 5천만에 250만이면은 몇 명입니까? 2,500만에 250만이라고 치면은 10명 중에 한 명이니까 20명 중에 한 명은 외국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영어만 쓰는 뭐 다국적 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한국어 안 쓰고 영어만 쓸 수도 있고 한국 사람 영어 쓰는 거 워낙 좋아해서 오히려 한국어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하는 외국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소수의 일 거고 다수의 경우에는 뭐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든 한국에서 뭐 이나인 비자로 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한국어를 쓸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외국 사람 입장에서.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쓸 거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한국어를 이렇게 외국 사람에게 가르칠 때 나도 언어 교환을 하면서 한국어를 갖다 가르치고 있지만 보통은 마음 편하게 요를 쓰세요. 먹어요, 해요, 가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부담이 없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마찰지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부딪힐 염려가. 근데 만약에 어린 아이한테 해요, 이런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한국어에서의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댓말하고, 존댓말 있고, 또, 높임말 있는 거예요. 존댓말과 높임말 있고. 거기에, 존댓말과 높임말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반말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실질적인 언어 사용에서는 과연 반말이라는 부분이 이 어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했을 때 가족, 친구, 어떤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친숙한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친숙한 말, 친한 말 또는 뭐 가까운 말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그냥 친숙한 말,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받는 말, 이 말을 그냥 뭐라고 부를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 왜? 그런 표현을 해야 우리가 이제는 될 상황이다. 한국어의 발전, 한글의 발전.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국 사람끼리만 말하니까 뭐 그런 당연히 친한 사람끼리는 친한 말하고 가까운 사람끼리는 가까운 말하고
그냥 일상적으로는 또 반말이라는 개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근데 궁극적으로 생각해 봐서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반말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내가 친구끼리 쓰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반말입니다. 가족끼리 쓰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말입니다. 우리 가족끼리 반말하면 안 되지. 아이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존댓말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 교육 차원에서. 근데 우리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 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반말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그 뉘앙스, 이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말, 반골,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반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잘 생각해 보면, 모르는 사람끼리 반말하면 싸우자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싸움의 시기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반말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싸우거나 또 막상 존댓말 하다가도 막 그 언쟁 말을 하고 싸울 때는 막 반말을 하죠.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국회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잘 토의하다가도 막 반말로 막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꼴불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반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에 가깝다. 근데 그 부정적인 부분에 가까운 걸 그대로 놔두고 언어 활동을 한다라는 거는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댓말하고 높임말은 있어서 그거는 아주 좋아요. 네, 존댓말, 높임말을 쓴다라는 것 자체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족, 친구, 또래 이런 경우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 친구, 또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고 친한 사이이고 이런데 이 사람 그리고 우리 이런 구성원들이 쓰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를 할 것이냐. 우리는 반말을 써라고 정의를 할 것이냐. 아니야, 우리는 친한 말을 써, 가까운 말을 써, 라고 했을 때 친한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이야? 그냥 친한 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가까운 말 하면 가까운 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말에 대한 정의가 나에게는 없어요. 나에게 없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정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어의 발전, 한국어의 발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사람끼리는 그걸 다 이해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어를 썼을 때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이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는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특히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듣는 대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배우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나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는 어떤 구성체가 있어요. 근데 배우는 거를 예를 들어서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배우려고 하면 학교에 가서 배우려고 하면 어학당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서 배우니까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배경까지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거지만 실제 근로 환경이나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이나 다문화 사회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아카데믹한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바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일을 하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기준으로는 요건 이제 그 반말을 쓴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 또는 보스가 아, 반말의 개념이 아니라 친한 말, 가까운 말을 쓴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조금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직장의 특징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면 그 어차피 말을 따라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친한 말, 가까운 말을 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 직장 상사나 거기 오너 같은 경우에는 그 반말을 쓰죠. 그럼 반말을 따라 하게 있다란 말이에요. 외국 사람이. 그럼 반말을 따라 하는 것과 반말을 쓰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문화적 장벽이, 언어적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말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맞는 거니까. 존댓말을 쓰게끔 유도를 하는 게 맞는데,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존댓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업무적인 특성? 업무적인 특성에서 만약에 존댓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아주 그런 어떤 경우에는 이 가까운 말, 친한 말 또는 직장에도 하나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형성을 좀 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고민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존댓말, 높임말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되게 좋은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표현이 그냥 반말 외에는 어떤 다른 말을 칭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댓말과 높임말에 반대되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 반말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존댓말은 좋고 높임말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말, 가족끼리 쓸 수 있는 말, 친구끼리 쓸 수 있는 말, 아니면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쓸 수 있는 말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가까운 말, 뭐, 친한 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말을 반말로 정의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 쉽게 말하면, 아, 기분이 나쁜 거죠, 서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우는 데에서의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우리가 친한 말, 가까운 말로써 이제 그 반말을 인식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말이라는 게 다 반말이 아니다. 반말에는 그냥 진짜로 반말이 있고 그다음에 친한 사람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쓰는 반말이 있는데 그걸 굳이 반말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친한 말, 가까운 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존댓말, 높임말이 있듯이 반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친한 말 가까운 말, 친하다, 친한 말, 친한 말 좋네. 근데 이제, 존댓말도 세자니까, 그냥 친한 말 이렇게 하면, 부르면 좋을 것 같아. 친한 말을 쓰기, 이렇게. 그럼 친한 말이라는 거는 가족끼리 쓰거나 친구끼리 쓰거나 하는 말이 친구끼리 존대하지 않는다. 가족끼리 존대하지 않는다? 물론 존대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서 그 반말의 개념보다는 친한 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서로 간의 그 감정적인 거를 배제하는, 그,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그, 친한 말이 결국 반말인 건데,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순화된 표현을 쓴다 그러면 반말에도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친한 말을 쓰는데 그 친한 말의 어떤 관계의 형성을 갖다가 맺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친한 말을 나는 쓰면서 아 너는 존댓말을 써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존댓말을 배울 기회가 없는데, 언어 활동을 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말을 쓰느냐. 뭐 아예 서로 존댓말을 써서 존댓말을 배우게 한다. 근데 이 업무 현장 상황에서는 존댓말 써가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 일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거나 할 때는 보통 뭐 명령어를 쓴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뭐 해라는 어떤 권유 또는 뭐 그런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표현 자체가 예, 그러니까 반말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친한 말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 내용이 요즘에 나의 그 고민거리라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꽤나 많이 얘기했는데 한 페이지 분량을 얘기했는데
다음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잘 정리해 주세요. 한국어에서 존댓말, 높임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반말이 있지만, 반말은 서로 어감이 좋지가 않고, 반말에서 오는 그 느낌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존댓말과 높임말에 반대되는 말로 반말뿐 아니라 친한 말, 가까운 말도 정의해서 그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증가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좀 더 순화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왜 한국 사람들은 친한 말, 가까운 말을 사용을 하는지 그 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잘 정리해 주세요. 네, 다 집어넣고 이번 돌리면 translate into English and Vietnamese above. 반말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크게 정중한 표현, 존댓말, 상대적인 표현, 높임말, 반말, 비교 표현 이세 가지 범주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반말은 실제 사용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옵니다. 반말, 물의 싸움, 하대, 감정 상함. 모르는 사람에게 반말, 싸우지 않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언쟁이 심해질 때 존댓말에서 반말로 바뀌며 감정이 격해진다. 반말하지 마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갈등 상황을 의미한다. 즉, 반말이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적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다. 문제는 한국인끼리도 이런 인식이 강한데 한국 사회에서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이 반말을 배웠을 때 잘못 사용하거나 오해받기 쉬운 구조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자연스럽게 친한 말을 이해하는 이유. 한국인은 한국 문화 정서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다음 관계별 말투를 자연스럽게 구분한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또래, 선후배 관계, 직장 내 상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반말이 사실은 단순한 비교식 표현이 아니라 친함, 가까움, 정서적 유대 기반의 말투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두 반말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버리고 있다. 이게 바로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거의 모두 이렇게 배웁니다. 기본 해요체, 마찰 적응, 실수 우연 적응, 가까운 관계의 쓴말, 반말이라고 배운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서 외국인이 사용하면 바로 오해가 발생하고 직장 상사가 외국인에게 편하게 말을 가르치면 외국인은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이 반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한국인에게는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 외국인이 그 말이 친한 말인지 싸우는 반말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언어 학습보다 먼저 현장에서 듣는 말을 따라하게 되는데 외국인의 언어 습득은 교실보다는 노동 현장, 가족, 지역사회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데 즉 듣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직장이나 일상에서의 존댓말 사용이 제한적이고
위험한 현장 명령형 업무, 반말 간단한 지시가 계속 반복되고 가족 또는 또래 중심 커뮤니티에서 자연스럽게 반말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외국인은 존댓말을 배울 기회가 적다. 그래서 필요한 개념은 반말이 아니라 친한말, 가까운말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기본 구조는 존댓말, 반말에 대한 거에서 하지만 실제 의미는 이렇게 세분화된다. 존댓말, 정중하고 공식적인 말, 높은 말, 상대를 높이는 말, 친한 말, 가까운 말, 가족, 친구, 동료, 또래 사이에 따뜻하고 변한 비격식 표현이다. 반말, 무례한 말, 싸움, 무시, 하대, 명령조의 비격식 표현에 대한 부분. 즉, 한국 사회에서 두 가지 반말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하나의 단어로 묶어버려 외국인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왜 친한 말, 가까운 말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가? 반말이 부정성을 제거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는 반말, 나쁜 말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언어보다는 관계가 중요한 한국 문화 특성을 전달한다. 한국어에서 말투는 상대와의 거리감, 친밀도, 관계 구조까지 표현한다. 친한 말, 친밀, 반말, 싸우는 말, 반말, 무례. 이 차이를 알려줘야 외국인이 실수를 줄이고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실제 생활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듣는 형태가 친한 말이기 때문 노동 현장, 가족 구성, 다문화 가정, 또래 커뮤니티는 대부분 친한 말로 운영된다. 밖에서 듣는 말, 비격식. 만약 외국인이 이걸 반말이라고만 배우면, 자신도 모르게 무례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제한되는 새로운 언어 범주, 한국어 말투 범주, 존댓말, 공적인 관계 예의 표현, 높임말, 상대를 높여 부름, 친한 말, 또 가까운 말, 친한 사이 가족, 친구, 동료와의 자연스러운 말투, 반말, 부정적인 의미, 반말, 무례하되 싸움의 언어. 이렇게 구분해 주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 이렇게 구분해 주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감정 상하지 않는 말, 실수해도 괜찮은 말, 조심해야 하는 말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다. 결론. 한국어의 미래는 친한 말 개념으로 공식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다언어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외국인도 자연스럽게 한국어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도 달라져야 합니다. 반말을 단순히 비격식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부족하다. 반말의 정서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의 인의 실제 관계, 문화, 감정의 구조를 반영한 친한 말, 가까운 말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외국인은 갈등 없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한국어를 더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글쎄요.